오늘 언론 브리핑에 많은 관심으로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복지국 소환 고위험 위기가구 전수조사 실시에 관해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도움이 절실한 위기가구를 적기에 발굴하여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써 해당 가구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고위험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 자체 차원에서 TF팀을 발족하여 복지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을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하고 시청 복지정책과 및 복지사업과와 동부 동탄출장소 등 관계 부서가 지원단이 되며 28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을 실무 지원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발굴 대상으로 분류하고 한 번 이상 대상자를 찾아 나섰으나 이사, 연락두절 등 사유로 직접 연락이 되지 않아 비대상자로 등록된 가구 1176건과 6개월 이상 각종 공과금을 체납한 가구 중 건강보험료 7,784건, 전기료 164건, 공동주택관리비 1,037건 등 모두 1,161건을 특정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이관하여 찾아가는 복지팀을 주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남읍, 동담읍, 남양읍, 진안동과 같이 대상자가 많은 상위 4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복지국 내 7명의 인력을 차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민관 협력 자원을 연계하여 현장 점검과 주변 탐문을 통해 위기 가구를 최대한 찾아내고 그들의 생활 실태를 사실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달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 가구가 상당수 존재하며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면 불행한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으므로 우리 행정은 좀 더 세심하게 위기 가구에 접근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미 보도된 내용처럼 세모녀는 주민등록은 화성시에 두고 실제 거주는 수원에서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사업 실패와 남편과 장남의 사망으로 가족 해체 과정을 겪으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질병까지 겹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행정기관의 구조 요청을 내밀지 못했고 행정도 그들의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생명의 끈을 스스로 놓았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에서는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체납을 위기신호로 포착하여 7월 19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바로 직전인 8월 3일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장기간 비거주와 연락두절로 세모녀를 만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던 사실이 있기에 두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삼가 세 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건은 8년 전 송파 세모녀 사건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아무런 행정적 도움을 받지 못해 사회 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냈던 그 사건 이후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팀을 설치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이번처럼 정비된 시스템과 증원된 인력으로 위기 가구를 추적하였음에도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주변인들과도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는 스스로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 제도의 난맥상이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종합대책을 재점검해 생계곤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대책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우리 시로서는 정부 방침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정명근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위기 가구를 한 집이라도 더 빨리 발굴하기 위하여 9월 한 달간 전수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대상 가구에 대한 우편 발송을 시작으로 방문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유선 상담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기준 대상 가구 1,161건 중 88%인 8,986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유형은 대면 상담 1,502건, 유선 상담 1,776건, 폐문 부재로 인하여 안내문을 부착한 경우가 3,971건, 이번 사건처럼 피대상으로 분리된 사례가 1,73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698건으로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이나 긴급지원 등 공적구조 신청 178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26건, 법적 영역에서 지원은 곤란하나 후원 등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도움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가 494건이며 이 모든 수치는 조사가 진척될수록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러 번 방문해도 폐문 후재 상태가 지속되고 안내문을 부착해도 응답이 없어 불투명 상태에 있는 3,971건에 대해서는 9월 이후에도 계속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단 이번 조사 기간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발굴 추진에 있어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을 방문해도 부재로 인하여 대상자를 만날 수 없고 거듭된 안내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진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욕설, 체납 등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 대한 항의, 진지한 상담을 하였으나 아무런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한 무력감, 당사자가 신청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점, 태원여 사건처럼 소재 추적이 어려운 한계 등에서 업무 추진에 애로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복지 담당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이 밖에도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2개월 이상 시점상의 차이를 두고 있어 체납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 다수 밝혀지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현행화가 시급합니다. 또한 이번 세모녀 사건처럼 복지 담당자가 대상자를 계속 추적 발굴하기 위한 법령의 정비나 경찰 간사와의 업무 공조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이것이 일시성 행사가 아닌 언제나 실질적인 발굴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2개월 주기로 실시되는 발굴 조사를 계획 단계부터 대상자 선정, 현지 조사, 상담과 지원, 사례 관리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특히 동하적의 취약 시기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건보공단, 한전, 도시가스,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 행복 이음 시스템 정보 제공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위기 신호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물론 통리장, 주민자치위원 등 사회단체 회원의 발굴 사업에 대한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며 SNS 사회관계망 활용, 1인 가구 및 주거 밀집 지역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전수조사는 주요 발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고 아이 양육 때문에 근로도 불가능해 생계 위기에 처한 고립형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주민등록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후원물품 지원, 양육수당,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사례 관리와 정서적 지지 기반 확보를 통해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실패로 떠돌이 생활을 하며 인간관계에 불신이 깊었던 1인 가구 위기 가구에게 꾸준한 안부 확인으로 신뢰감을 형성하고 주거지 마련과 긴급 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고위험 위기 가구의 선제적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 유관기관, 협의체 등 발굴단의 다각화를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사건 직후 경찰의 수사 규칙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수원시에 인계되어 공양 장례를 거쳐 수원시 연화장에 안치되었던 세 모녀의 유골은 20여 년 전 같은 동네에 살았던 배양동 주민의 정원에 따라 2년 전 먼저 사망한 아들이 안치되어 있는 화성시 추모공원으로 지난 9월 20일에 이전 안치되어 사후에라도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세모녀 사건과 관련하여 고위험 위기가구 전수조사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